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제 드디어 하이라이트, 우리가 이 강의의 피날레라고 할 수가 있죠. 미적분학 기본 정리를 이제 다뤄보겠습니다. Fundamental of Calculus.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학교 수학이든, 뭐, 대학에서 쓰는 수학이든, 수학 전공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다루었던 사실은 모든 수학적인 개념에서 이 부분 때문에 문명의 꽃이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정리죠. 그래서 그것을 느끼는 것이 사실은 우리 이번 강의에서의 주목적이고, 우리가 대학에 가보시면 교수님들께서 가장 좋아하는 증명 문제로 이걸 아마 손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학원 시험이든 뭐 사실은 박사 논문이든 어쨌든 이 미적분학 기본, 보통 이제 수학에서 기본 정리다라는 말을 붙은 게 몇 개가 없어요. 대수학의 기본 정리, 그 다음에 어, 뭐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정수론의 기본 정리. 기본 정리가 붙었다는 것은 어떤 학문의 핵심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왜 기본 정리라는 이름이 붙었냐면요. 원래 역사적으로 적분이라는 개념이 먼저 발생을 합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이집트 시대부터 토지를 측량해야 되고, 이제 이렇게 넓이를, 곡선 넓이도 이렇게 구하려고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발달한 건 지오메트리라고요. 넓이가 먼저 이렇게 발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점점 그 어떤 라이프니츠라든가 뉴턴에 의해서 미분에 대한 개념들을 이제 율과 유량으로서 어떤 아주 그 평균 변화의 극한의 개념으로서 이 미분을 이제 따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어요. 전혀 독립적인 이 연구 분야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 바로 이 미적분의 기본적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전혀 다른 개념이었다는 거죠. 적분, 넓이로 가는 것과 미분이란 개념은 전혀 관계가 없었는데, 이 미적분학 기본 정리 때문에 이 적분과 미분은 서로 역연산 관계라는 것을 밝히는 그 근본적인 정리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치는 그 전초 단계로서 F가 AB에서 적분이 가능하다.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원시적인 체계였잖아요. 유계 함수에서 이렇게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이 A에서부터 B까지 있는 이 유계폐구간을 B 이전에 있는 이 X를 들고 와서 얘를 이렇게 잡아 당긴다고, 이렇게 왔다 갔다. 그때 이렇게 생성되는 이 넓이 함수로서 얘는 어떤 함수일까를 생각해 본다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그림을 그려서 설명드리자면, 보세요. 자, 그림 한번 볼까요? 우리가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적분 가능하다는 것은, AB에서 적분 가능하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다시피 넓이를 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어,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유기함수 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불연속이어도, 심지어는 가산 무한에서 불연속이더라도 적분은 가능할 정도니까, 뭐 이렇게 한 점 정도 불연속인 건 당연히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다고 했죠. 이 넓이 더하기 요 오른쪽에 있는 조각을 나눠서 넓이를 구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함수가 이제 AB 안에서 이제 어떤 함수를 들고 오냐면, 이렇게 x를 이렇게 동적인 변수로 변화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 x를 이렇게 딱 들고 와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잡아보세요. 사진이 이 x를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당겨버리는 거예요. 당기면은 이 넓이가, 얘를 이제 sx라고 하죠. x에 의존한 넓이. x가 이렇게 당겨지면 이 정도 넓이로 또 sx가 더 커지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점점 커지는 함수가 된다 이거예요. 이 정도 되면 이제 sx가 여기까지 넓이가 나오겠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넓이를 이렇게 생성해 나갔다 칩시다. sx예요. 그러면 얘는 이제 이 넓이 함수가 함수로서 의미를 갖는다는 얘기예요. x가 변수로 보고 x를 이렇게 쫙 당겨주면 넓이로서 이제 함수로서 의미를 가지면서, 첫 번째로 함수로서, 게다가 적분 가능한 불연속이어도 관계없어요.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오케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넓이 함수로서는, 이 넓이 함수라고 하거든요. 넓이 함수는 연속까지도 보장을 할 수 있다. 굉장한 거거든요. 이 보시면 x에서 얘를 조금이라도 오른쪽으로 더 당겨버리면, 여러분 느껴지시기에는, 직관적인 느낌이기에는 x가 아주 조금 이렇게 막 커지는 순간 뭔가 이 넓이 값이 점핑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그죠? 조금이라도 이렇게 더 커지는데, 방금처럼 이렇게 완만하게 커진다기보다는 뭔가 점핑되는 느낌 때문에 이 넓이의 의미가, SX가 처음에는 이제 여기서는 넓이가 거의 뭐 이렇게 미비하다가
미비하게 증가를 하다가 뭔가 이제 이 점을 기점으로 C점이라 할까요? 이 C점을 기점으로 뭔가 점프를 해서 넓이가 갑자기 커질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일은 생기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첫 번째 정리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고 어, 넓이 함수는 계속해서 이렇게 연속성을 유지하더라라는 겁니다. 좀 더 꺾일지언정. 그래서 실제로 피적분 함수가 이렇게 불연속이 되더라도 이렇게 넓이를 생성해 나가는 함수 있죠. 이런 넓이를 생성해 점점 키워주는 sx가 커지는 거죠. 생성되는 넓이 함수 입장에서는 반드시 연속을 만족한다 라는 것이 미적분 기본 정리 첫 번째입니다. 연속까지 되더라. f가 안에 있는 녀석은 불연속일 수도 있어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ft가 불연속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넓이만 구하면 되거든요. 적분 가능이라는 것은 불연속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넓이 함수를 만들게 되면은 얘는 연속까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한번 프루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 안에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일단 함수로서 의미를 갖는다 이 말은 잘 정의가 되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증명은 일단 아주 심플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기억을 딱 해두시고요. 우리가 sx라는 것을 아까 우리 그림에서 봤다시피 이렇게 a, b 사이에 있는 임의의 x에 대해서 sx를 이렇게 잡는 거죠. a에서부터 x까지 ft dt. 얘는 그냥 이제 넓이를,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뜻하는 함수입니다. 그럼 x가 변화함에 따라서 sx라는 것은 어떤 넓이를 뜻하니까 유한 확정값으로 갖는다 이거죠. 유한한 어떤 확정값이라는 거예요. x가 딱 고정이 되는 순간. 그러니까 얘가 일단은 유한 확정값으로 유일한 값을 가질 수밖에 없죠. 넓이가 두 개가 생기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함수의 정의거든요. 이게 지금 이렇게 딱 세워지면 x가 이렇게 딱 결정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가 딱 하나만 생기지 두 개가 생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한 확정값을 유일하니까 sx는 일단 함수가 된다까지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므로 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sx는 ab에서 정의된 에서의 함수이다까지는 이야기 된다 이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정말 이제 이 sx가 모든 ab에 대해서 연속이 되느냐를 따져주겠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이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최대 최소 정리라든가 그 다음에 조임 정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연속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정의를. 연속 정의는 지금 이 모든 이 AB 사이에 있는 모든 점들에 대해서 SX가 연속이어야 되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일 거냐면 이제 모든 X인 AB에 대해서 SY가 X에서 연속이다. 연속임을 보이자 이거죠. Y라고 변수를 바꿔도 관계없잖아요. 즉 리미트 Y가 X로 갈 때 SY라는 이 함수가 되니까요. 그죠? 가 SX가 되면 되는 거죠. 각각의 X에 대해서. 그래서 X를 AB 사이에서 던진 다음에 Y의 동적 변수를 X로 보내서 얘임을 보이면 충분해요. 근데 얘를 보이는 것은요. 사실은 무엇만 보이면 충분하냐면 리미트 Y가 X로 갈 때 SY SX가 이 함수 값이 만약에 0을 갖는다면 극한값이 0을 갖는다면 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함수 극한의 대수적 성질 때문에 가능하죠. 왜 그렇죠? 그거는 뭐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당연히
왜 그런 거 하면 리미트 한번 써볼게요. 이제 얘를 이제 쇼 할 수 있다면 y가 x로 갈 때 sy라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리미트 y가 x로 갈 때 얘를 돌려서 본전치기를 해주시면 요놈에다가 더하기 sx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요 가로에 있는 요놈이 극한이 수렴하고 0으로 수렴한다는 걸 밝히고, 지금 동적 변수가 y거든요. y가 x로 가까이 가니까 sx라는 것은 상수함수일 뿐입니다. 그죠? 상수함수니까 얘는 y가 어떻게 움직이든 어떻든 간에 상수함수로서 sx로 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각각이 수렴하고 수렴한다는 사실은 분명해요. 각각이 수렴하니까 합에 대해서도 덧셈에 대해서도 수렴선을 이렇게 쪼갤 수가 있었죠. 극한의 대수적 성질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각각 0 더하기 sx로 수렴을 할 것이고, 0인 걸 보일 수만 있다면요. 스타에 의해서. 따라서 이것을 계산해주면 sx가 되니까 증명이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얘를 보인다는 것은 얘를 보이면 충분하다는 것이 이 이유 때문인 거예요. 혹시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됐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보이겠다 이겁니다. 빨간 박스를 한번 쳐드릴게요. 됐죠? 이 빨간 박스를 보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자동으로 이제 연속인 게 보여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뭘 또 보일 거냐면 리미트 y가 x로 갈 때 sy 빼기 sx가 0인 걸 보인다는 것은 0임을 보이기 위해서 뭐만 보이면 충분하냐면 우극한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럼 좌극한도 비슷할 거니까 일단 요거를 보이고, 그다음 마이너스 또 따로 구해가지고 우극한하고 좌극한 값이 같으면 우리가 리미트 y가 x로 갈 때 sy 빼기 sx를 0이라고 정의하잖아요. 그래서 우극한만 보이면 충분하다, 이 방법으로 갈 거예요. 충분. 계속 충분 조건 찾아가죠. 이게 이해되실까요? 어차피 빨간색을 보이는 게 목표니까 우극한 따로 구해서 0으로 수렴한지 체크, 그다음에 좌극한 구해서 0으로 가는지 체크해서 두 개가 동시에 성립하면 얘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니까 우극한만 보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x 오른쪽에서 정의된 y에 대해서 sy 빼기 sx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진행할게요. 이 우극한 정의가 y가 x보다 큰 동적인 y에 대해서 sy 빼기 sx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넓이 함수를 어떻게 정의했냐면요. 인테그랄, 이걸 인테그랄이라고 표현하거든요. y라는 것은 a부터 y까지 피적분 함수인 ft dt를 의미하고요. 빼기 얘는 a가 a서부터 x까지 ft dt를 의미합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얘가 sy 빼기 sx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를 바꿔가지고 어차피 음수니까요. 이 안에 있는 적분 구간을 바꿔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XA로 이렇게 바꿔주고 플러스로 바꿔버리면, 이렇게 위치를 바꿔버리면 아까 적분의 양치성 때문에 이 A가 교량 역할을 하거든요. 이해될까요? A가 교량 역할을 하게 되어서 얘는 어떤 의미로 볼 수가 있냐면 X에서 Y로 가는 FTDT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얘는 다시 말하면 얘는 X에서 Y로의 FTDT, 즉 X에서 Y로의 넓이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넓이로 지금 의미를 해석하는 겁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가 F라는 것이 함수가 가정이 지금 적분 가능 함수거든요. AB에서 적분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FT라는 녀석은 어떤 유기함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F라는 것은 우리가
최소한도로 F다 좀 쓰고 올게요. F가 유기함수니까 ft라는 것은 어떤 유기함수니까 큰 m 바운드 할 수 있고 작은 m이라는 게 바운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이게 위에 있는 곡선처럼 m이라는 게 이렇게 바운드가 되고 그다음 이 넓이보다 이 함수값보다 작은 m이라는 것이 또 이렇게 바운드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a에서 b까지 이 상수에 대한 넓이는 당연히 b 빼기 a 곱하기 m이 직사각형 넓이고 이 부분 직사각형 넓이는 b 빼기 a 곱하기 m이 되니까 이 넓이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x에서 y까지의 ftdt라는 이 넓이는 당연히 x에서 y까지의 m의 dt 그 다음에 x에서 y까지의 small m의 dt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인정하시죠? 우리가 얘가 지금 sy 빼기 sx거든요. 자, 그러면 얘가 우리가 넓이 아까 방식에 의해서 m 곱하기 y 빼기 x예요. 그 다음 얘는 m 곱하기 스몰 m 곱하기 y 빼기 x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부분은 결국은 얘 우극한이 0으로 가느냐가 지금 우리 관심사예요. y가 x 플러스에서 갈 때, 그러니까 x 오른쪽으로 가느냐 갈 때 sy 빼기 sx가 0이 되느냐가 우리가 질문인데 얘는 안에 있는 녀석을 처리해 보니까 얘가 나왔고 파란 색깔이 그죠? 이 파란 색깔을 이제 살펴보니까 얘가 된다 이거죠. 똑같죠, 그죠? 그래서 y를 x 오른쪽에서 하나씩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이제 m 병리가 드디어 나오죠. m은 어떤 고정된 숫자니까 이제 우리가 하도 많이 해서 이게 어떤 숫자고 y를 x 플러스로 오른쪽으로 보내게 되면 얘는 m 곱하기 0으로 수렴하죠. m 곱하기 0으로 수렴해요. 0으로 수렴한다 이거죠. 그리고 우변에 있는 좌변에 있는 이 녀석도 y를 x 하나씩 오른쪽에서 보내게 되면 스몰 m 곱하기 0으로 간다 이거예요. 즉 얘도 0이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양쪽에 있는 함수 값들이 전부 다 0으로 수렴하니까 조임 정리에 의하면 sy 빼기 sx라는 녀석도 y가 x 오른쪽으로 하나씩 가까이 갈 때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와우, 멋지죠? 따라서 우리가 어떤 얘기 할 수 있냐면 리미트 y가 x 플러스로 갈 때 sy 빼기 sx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0으로 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비슷하게 마이너스로 갈 때도 0으로 간다 할 수 있으니까 따라서 y가 x로 갈 때 이렇다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sx도 역시나 상수함수로 수렴하니까 따라서 리미트 y가 x로 갈 때 sy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sx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모든 x값에 대해서 이 x는 임의로 갖고 왔잖아요. 배구관, 유괴배구관의 모든 x에 대해서 y는 x에서 연속이다 라고 증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미적분 기본 정리 첫 번째 스텝입니다. 아름답죠? 증명이 이제 간단하게 해버렸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그 f가 불연속으로서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적분 가능한 함수면 얘 실제로 그 넓이 함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넓이 함수는 반드시 이렇게 연결될 수밖에 없다. 연속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피적분 함수가 불연속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넓이 구하는 함수는 넓이 함수는 연속일 수밖에 없다는 게 첫 번째 성질로 이제 밝혀지는 겁니다. 차원이 올라가죠. 이게 이해되실까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f가 ab에서 유기함수의 정의죠. 왜 유기냐면은 적분 가능하다 했으니까. 적분 가능하니까 유기함수죠. 적분 가능하면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유기함수라 했잖아요. 따라서 어떤 m 한 곳, 스몰 m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만족하고, 그러면 이 공간 안에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조임 정리를 통해서 y가 x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한번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미적분 기본 정리 1입니다. 자, 이야기거든요. sx를 이렇게 정의하게 되면 ab에서 적분 가능하다. 넓이를 구할 수 있으니까 각 x에 대해서 sx는 넓이를 갖는 실수로서 유일한 값을 가진다. 따라서 sx는 well-defined function이다. 함수다. 이제 sx가 ab에서 연속임을 보이기 위해서 각 x에 대해서 리미트 y가 x로 갈 때 각 x에 대해서 sy가 sx임을 보이자. 이를 위해 y가 x로 갈 때 sy 빼기 sx가 0임을 보일 수 있다면 상수 sx에 대해서 얘가 당연함으로 각각의 함수가 수렴하게 되어 함수 극한의 대수적 성질에 의해서 y가 x로 갈 때 sy는 이렇게 줄 수 있고, 각각이 수렴하니까 극한이 쪼개지고 얘가 0으로 수렴하고 얘가 sx가 되니까 x가 되어서 증명이 완료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얘가 이거임을 보이기 위해서, 즉 얘를 보이기 위해서 얘의 우칸을 보일 수 있다면 without loss of generality, 그러니까 수학적 일반성을 잃지 않고 자극한도 역시 비슷하게 성립할 것이다. 따라서 얘를 이제 볼 건데, 그러면 고정된 x에 대해서 y 오른쪽에 있는 녀석에 대해 적분의 양치성을 쓴다는 것이죠. 방금 했던 sy 빼기 sx는 정의에 의해서 a부터 y까지고 sx는 a부터 x까지의 넓이 함수인데, 얘는 서로 부호를 바꿔주고 위치를 바꿔주면 x에서 y까지 ft dt가 되고, 가정에서 적분 가능한 함수 f는 유기함수이기 때문에 어떤 적당한 실수 m, 라지 m이 존재해서 얘를 만족하는데, 얘에 대한 적분을 취하게 되면 얘는 각각이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죠. 맞죠? 이렇게 들어가고 얘가 m에 의해서 바운드되고 스몰 m에 의해서 바운드되니까 xy를 걸어도 m의 y 빼기 x고 m의 y 빼기 x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편 이제 이 조임정을 쓰는 과정이죠. 이렇게 얘가 y가 x로 플러스 갈 때 0이고 m의 y로 갈 때도 0이 되니까 조임정리에 의해서 얘가 0이 만족하게 되어서 증명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되시겠죠? 아름답죠? 됐죠? 이제 미적분의 기본 정리 1의 2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요거 이해하셨으면 이제 미적분 기본 정리 1의 2를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의 2는 이제 아까 전에는 적분 가능하다, 불연속까지도 포용을 했는데 이제는 조금 더 비적분 함수의 그 컨디션을 좀 더 강하게 주는 거예요. f가 연속이면은 이렇게 넓이를 구할 수 있는 함수는 우리가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연속이라 해서 미분 가능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얘를 좀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미적분학 기본 정리 1의 2,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하이라이트죠. 그래서 얘가 미분과 적분이 서로 역관계라는 것을 밝혀주는 실질적인 정리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문명이 발달했다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거는 불연속이어도 오케이. 그런데 이제 넓이 함수, 얘를 적분한 넓이 함수는 함수로서 잘 정의되고 연속까지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가정 자체를 조금 더 강한 조건으로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 8은 실질적인 미적분학 기본 정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F가 AB에서 적분 가능이다라는 어떤 불연속 조건까지 안 주고 더욱더 강력하게 연속 조건까지 줍니다. 맞죠? 그럼 연결돼 있다는 얘기인데, 연속이 되면요, 아까 전처럼 넓이 함수를 새롭게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A에서부터 X까지 ft dt. 얘는 역시나 함수로서 잘 정의가 되고 로서 잘 정의되는데 무슨 함수가 되냐면
미분 가능한 함수가 돼요. 스무스하다 이 말이죠. 원래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여기 성립하는 것이지 연속이라고 미분 가능하다라고 보장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넓이 함수를 만들어버리면 얘는 미분이 가능하면서 실제로 이놈을 미분을 전체적으로 x에 대해서 미분을 빵 때려버리면 얘가 뭐가 나오냐면요. 놀라지 마세요. fx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넓이가 미분했을 때 안의 함수가 나오는 넓이와 미분이 서로 넓이 함수와 미분이 서로 역관계라는 것을 지금 밝혀버렸다는 얘기죠. 이 가정이 연속일 때요. 그래서 얘를 속된 말로 안연속 바깥미가라고 하는 거예요. 안에 게 연속이면 바깥에 게 미분 가능하고 미분한 것이 안에 거 그대로 튀어나온다. 엄청난 것이죠. 얘를 이제 유사 비교처럼 유추를 통해서 그림으로 좀 살펴보면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까 전처럼 보시면요. 느껴지십니까? 자, AB에서 아까 전에 우리가 예를 든 거는 이렇게 떨어진 상황을 이야기했었죠. 적분 가능하니까 UAM에서 적분 가능하면 되니까. 근데 이번에는 AB에서 이제 스무스하다. 그러니까 스무스가 아니고 연속이라 해볼게요. 그럼 연속이란 것은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돼도 되거든요. 이렇게 이것도 연결이 돼 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여기서는 실제로 미분은 불가능하잖아요. 맞죠? 그렇지만 연결은 돼 있긴 하지만. 그래서 얘를 이제 넓이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생성해 나가는 거예요. x일 때는 이게 sx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요때 x일 때는 이 넓이가 sx가 되는 것이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 버리면 약간이라도 넓이가 이게 꺾여 버린다 이거죠. 넓이가 이렇게 더 추가가 되긴 되는데 뭔가 조금 더 이렇게 팍 꺾이면서 넓이의 함수로서는 뭔가 이렇게 부드럽지가 못할 것 같아요. 넓이가 이렇게 제일 처음에 A에서부터 이렇게 증가를 하다가 실제로 0이겠죠. 증가를 하다가 요 정도 되면은 T 꺾일 것 같은데 넓이가 그렇지 않고 미분 가능하다는 건 부드럽다, 스무스하다는 얘기는 스무스하게 이렇게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스무스하게. 해주십니까? 이 1점을 우리가 C라고 하면 C까지는 그래 좋아. 연결되어 있으니까 연속이 된다 치자고. 근데 C점에서는 연속될 뿐만이 아니고 스무스하게 계속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분 가능하면서 얘를 이 넓이 함수 미분해버리면 이 원함수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멋지죠? 네. 그래서 안에 게 연속이기만 하면 바깥의 것은 미분 가능하고 미분한 것이 안에 걸 그대로 다시 만들어주는 역연산 관계라는 것을 밝혀주는 정리가 미적분학 기본 정리입니다. 안에 게 연속이면요. 자, 그러면 프루프를 한번 해보죠. 신기하죠? 역시나 같은 방법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게요. 아까 F가 AB에서 연속이면은 우리가 어떤 정리를 이야기했냐면 적분 가능하다고 했었어요. 지난 시간에 했나요? F가 AB에서 연속이면 F가 AB에서 적분 가능하다. 정리 5번이거든요. 연속 적분 정리에 의하면 by 연속 적분 정리에 의하면 F가 AB에서 연속이니까 당연히 F는 AB에서 적분 가능하고, 그러면 우리가 정리 1번에 의해서 F가 AB에서 적분 가능하니까 F는 AB에서 적분 가능. 그리고 방금 미적분 기본 정리 1의 1 있죠. 이에 의하면 적분 가능하면 이 넓이 함수 x까지 ftdt 얘는 적분 가능하면 어디까지 된다면 연속 함수까지 된다 했거든요. 일단 연속 함수까지는 보장을 받아버려요. 바로
맞죠? 미적분 기본 정리 원의 1번 방금 전에 증명했잖아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sx라고 두는 거죠. 이렇게. 이 sx라는 함수는 ab에서 연속 함수까지 되니까 미분 가능성만 이제 체크해주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럼 일단 미분 가능한 것까지 보이면서 얘를 미분했을 때 얘가 되는 걸 보이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작전을 짤 거냐면 각각의 x에 대해서 아까 전처럼 진행을 하죠. 이미 각 x에 대해서 리미트 y가 x로 갈 때 y 빼기 x, 이게 이제 평균 변화율 극한이 정의잖아요. sy 빼기 sx, 얘가 s 프라임 x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맞죠? 얘가 미분이 x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뜻이고, 얘가 뭐가 된다면 안에 게 나온다, fx가 나온다면 를 보이면 증명이 성립하는 거죠. 된다. 맞죠? 이게 극한값으로서 fx로 존재한다면 얘의 sx의 미분이 fx가 된다라고 보일 수가 있는 것이니까 증명이 완료가 된다는 거죠. 맞죠? 안에 게 연속이기만 하면요. 그래서 이 안에 걸 연속인 걸 사용해 가지고 얘를 한번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처럼 우리가 일단은 우칸만 먼저 보이겠다는 얘기예요. 우칸만 보이면 충분하니까요. 우칸을 보임으로써 게임을 끝내버리죠. 자, 그러면 아까 sy 빼기 sx는 기억하실 거예요. sy 빼기 sx는 어떻게 되냐면 x에서 y까지 적분의 양치성 때문에 x에서 y까지 ft dt거든요. 그래서 지금 sy부터 sx까지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인테그랄 x에서 y까지 ft dt로 쓸 수가 있죠. 맞죠? 아까 앞에 썼잖아요,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y 빼기 x를 나눠줘야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럼 얘를 아까 전처럼 뭔가 이렇게 조임 정리로 비교할 만한 녀석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가정에서 f가 지금 연속인 것이죠. f가 ab에서 연속이니까 당연히 보세요. f가 ab에서 연속이니까 당연히 그보다 작은 구간인 xy에서도 당연히 연속이겠죠. 모든 점에서 연속이니까. 이건 당연하고,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여기 뭐 x가 있고요, 여기 이렇게 y가 있다면요, 구간 x에서 y로 이렇게 당길 거예요. 지금 y에서 x, 우칸 x 오른쪽에서 이제 y를 당길 거니까 이 ft라는 함수가 x, y 배구간 안에서도 연속이니까 우리 최대 최소 정리, 지난번에 열심히 증명했던 최대 최소 정리에 의하면 이 y라는 점에 의존해 가지고 이러한 우리 dy라 했었나요? 얘를 dy, 그 다음에 이러한 cy가 이 구간 안에서 존재했었죠. 즉 이 cy하고 dy가 배구간 xy에 존재해서 얘의 모든 값들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얘의 모든 값이 제일 작은, 즉 모든 ft에 대해서 f dy 그리고 f cy를 만족하는 그러한 cy dy를 xy에서 잡을 수 있다는 것이 최대 최소 정리였죠. 이것 때문에 우리 열심히 증명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이제 최대 최소 정리죠. 이게 맥시멈, 미니멈.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 안에서 잡을 수 있다는 거니까. 그러면 얘에다가 각각의 인테그랄 x에서 y까지를 취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맞죠? 어차피 얘가 이제 어떤 상수니까요. 그래서 얘를 걸어줍시다. 최대 최소 정리에 의해서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인테그랄 x에서 y까지 f dy dt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네? 이렇게 좀 당겨서 썼고요. 이렇게 쓸 수 있고, 당연히 지금 y가 x 오른쪽에서 가기 때문에 y는 x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분수를 지금 쓸 수가 있죠. 그래서 ft하고 fdy는 이 관계를 가지니까 인테그랄을 붙였을 때도 그대로 유지가 될 거고, 아래쪽에 있는 cy에 대해서도 똑같이 쓸 수가 있겠죠. x에서 y까지 파란색으로 바꿔서 쓰면 요 fc에 y에 의존한 숫자잖아요. y가 변화됨에 따라서 이 최대값이 바뀔 수 있잖아요. y를 조금 더 당기면 최대값이 이쪽으로 더 당겨질 수도 있고 이렇게 당겨지니까 y에 의존해서 변화되죠. 고정된 x에 대해서. 그래서 cy라고 제가 표현한 거고요. dt 되고 내가 y보다 크니까 y가 x보다 크니까 y 빼기 x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상수로서 발현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맞죠? x하고 y에 대한 한 적분값으로 얘는 상수로서 어떤 값을 가는 거예요. 아까 small m 같은 거죠. large m 같은 거. 그래서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f의 dy라는 이 숫자 곱하기 y 빼기 x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분의 y 빼기 x. 즉 y가 x보다 크니까 얘는 약분이 된다는 것이죠. 즉 우변은 fdy만 남게 되는 겁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얘는 똑같이 fcy라는 상수에서 y 빼기 x가 곱해지는 것이죠. 넓이니까요. 맞죠? 나누기 y 빼기 x. 좀 자리가 부족한데 한 방에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얘가 또 약분이 되는 것이죠. 0이 아니니까. 자, 그러면 좌변에 뭐 남는지 한번 볼까요? 좌변에는 fcy만 남아있고요. 각과나 크기를 우리가 찾는 얘예요. 얘가 우리가 찾는 얘죠. 얘. 그리고 각과나 작기를 fdy만 남아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얘는 밑에다 좀 적을까요? 얘가 지금 뭐냐면 보라색으로 적었어요. y 빼기 x분의 sy 빼기 sx고 그렇죠? 얘가 지금 이런 이야기가 하는 것은 최대 최소 정리 때문이죠. 그래서 최대 최소 정리를 얼마나 의미를 정확히 아느냐에 따라서 이런 이제 정확한 의미의 표현을 가능하게끔 해주겠죠. AB에서 연속이니까 그보다 작은 구간에서 연속이고 y가 x에서 가까워질 거니까 y에 의존해서 dy하고 c, 원래는 d하고 c가 존재해서 항상 ft의 변화의 관계없이 이렇게 만족을 해버리니까 이 안에 있는 형태가 이렇게 이제 바뀌어진다 이거예요. 그죠? 좀 낮출게요. 자, 이제 우리가 뭘 보낼 거냐면요. y를 x 플러스로 보낼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y를 x 플러스로 보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y를 x 플러스, 그러니까 x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낸다는 얘기는 그에 따라서 dy라는 녀석은 어디로 가겠어요, 당연히? y가 x 플러스로 가니까 지금 이 사이에 있는 dy는 조임 정리 때문에 또 당연히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x로 갈 수밖에 없죠. 또 비슷하게 cy라는 이 녀석도 당연히 x 플러스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러면 dy하고 cy가 x 플러스로 가면 f가 지금 가정에서 f가 연속이거든요. f가 연속이기 때문에 수열의 판정, 그러니까 연속의 수열 판정법에 의해서 f가 cy로 가기 때문에 f의 dy라는 녀석은 변수로서 어디로 가까이 가겠어요? fx로 갈 수밖에 없죠. 비슷하게 f의 cy라는 녀석도 fx로 갈 수밖에 없어요. 가정 f가 연속이기 때문이죠.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y를 x 플러스로 보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이걸로 쓸게요. y를 x 플러스로 보냅니다. 그러면 이 이유 때문에 dy는
x 플러스로 따라서 좁혀 들어가죠. 조임 정리 때문에. dy는 x 플러스로 가게 되고, 그러면 x에서 f가 연속이니까 f dy는 또 어디로 가냐면 fx로 갈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얘는 fx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아요? 맞죠? 오케이? 자, 그러면 왼쪽도 똑같이 조임 정리가 되는지 봅시다. cy가 y가 x 플러스로 가면요, cy 역시도 x 플러스로 갈 수밖에 없죠. 그림을 보세요. 그렇게 되면 f가 연속이라는 사실 때문에 fcy도 fx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얘도 fx로 갈 수밖에 없죠. 따라서 중간에 있는 이 빨간 색깔 있죠? 이 빨간 색깔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냐면 조임 정리에 의해서 fx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즉 y의 x의 우극한 값인 이 평균 변화율의 우극한이 fx로 갈 수밖에 없음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림으로 한 방에 처리하다 보니까 많이 복잡하게 보이는데 충분히 좀 설명이 되죠, 그죠? 우리가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그래서 가정은 써먹었어요. f가 연속인 거를 최대 최소 정리도 썼고, 그 다음에 그 연속의 정의도 썼어요. 그러니까 dy가 x로 가까이 가면 fdy도 fx로 수렴한다라는 게 연속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미분 가능하고 그 미분값이 fx라는 것이 지금 조임 정리로 보여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죠? 그래서 이거를 좀 잘 필기를 해두시고 같이 한번 더 그 감상을 해봅시다. 자, 이게 이제 미적분학 기본 정리 1의 2인데요. f가 ab에서 안 연속 바깥니가 안에 게 연속이면 전체 이 넓이 함수 얘를 sx라고 두면 얘는 ab에서 미분 가능하고 실제로 미분해버리면 안에 있는 녀석이 톡 튀어나온다. 그래서 미분과 이게 실제로 넓이, 우리 고대 때부터 쓰던 어떤 곡선의 넓이 같은 거였고, 이 넓이를 미분해버리니까 안에 있는 그 곡선이 그대로 튀어나왔다는 얘기죠. 미분은 최근에 발견된 거고, 그죠? 이 두 개가 역관계에 있다는 것이 밝혀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증명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F가 AB에서 연속이므로 방금 했던 정리 사이에 의해서 F는 AB에서 적분 가능하다. 연속이면 적분 가능하다 했고, 그러면 적분 가능하니까 미적분한 기본 정리 1의 1에 의해서 방금 증명했던 거에 의해서 얘는 잘 정의된 연속 함수까지는 가능하다. 이거죠. 이걸 아까 보였잖아요. 이제 AB에서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논해보자. 그러면 각 고정된 x에 대해서 리미트 y가 x 플러스로 갈 때 y 빼기 x분의 sy 빼기 sx가 fx를 만족하는지를 따져주겠다. sx 이렇게 정의했으니까. 맞죠? 얘의 미분값이. 그럼 얘를 만족하는 우극한 값이 fx로 존재함을 보일 수 있다면 얘를 만족하는 좌극한도 수학적 일반성을 잃지 않고 비슷하게 보일 수 있으므로 얘를 만족하게 되어서 미분 정의에 의해서 s'x가 fx가 되어 증명이 완성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y 플러스에 대한 우극한 값을 증명하겠다. x 플러스로 가는 얘를 증명하려고 여기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y가 오른쪽에 있을 때, x 오른쪽에 있을 때 적분의 양치성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클리어하게 처리가 되고, 가정으로부터 f는 ab에서 연속이므로 그보다 작은 폐구간, 아까 설명했죠. xy에 대해서도 당연히 연속이다. 그죠? 그러면 최대 최소 정리에 의하면 고정된 x와 y에 의존한 적당한 cy, dy가 xy에서 존재해서 모든 t에 대해서 fcy, ft, fdy를 만족한다. dy가 최대값 갖는 놈, cy가 최소값 갖는 놈이 xy 사이에서 움직일 수 있다. 존재한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제가 이렇게 딱 써놨는데요. y 빼기 x분의 sy 빼기 sx는 이렇게 쓴다고 이야기했고, 요 놈은 ft, fdy 이렇게 비교해야 되니까 얘를 이렇게 빼내주고 fdy만 남기고, 왼쪽도 똑같이 fcy를 빼내주고 fcy만 남긴다는 거죠.
이제 y는 x 플러스이면 cy dy도 xy에 들어가고 조임 정리에서 y가 x 플러스로 이렇게 좁혀지니까 조임 정리에서 cy dy도 당연히 x 플러스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맞죠? 조임 정리죠, 이게. 함수의 조임 정리잖아요. 가정에서 f는 x에서 연속이라고 했죠. 가정을 또 써먹죠. 연속이므로 cy가 x 플러스로 갈 때 fcy는 당연히 연속 정의에서 fc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맞죠? fdy도 dy가 x 플러스로 갈 때 fdy도 fx로 갈 수밖에 없죠. x에서 연속이니까요. 그래서 위 부등식 양 끝에 주목해서 다시 조임 정리를 사용해주면 결국은 이 fdy가 어디로 가냐면 y가 x 플러스로 감에 따라서 dy가 x 플러스로 가는 것이고, 그러면 연속이라는 정의 때문에 fdy가 fx로 가는 것이니까 얘는 fdy가 fx로 간다 라는 거. 비슷하게 밑에서 바운드하는 fcy도 fx로 간다. 따라서 중간에 있는 녀석도 조임 정리해서 fx로 갈 수밖에 없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된다 해서 증명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맞죠? 그래서 참 아름다운 증명입니다. 네. 제가 뭐 발견했지만 아주 좀 잘 만든 것 같아요. 맞죠? 조임 정리가 진짜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니까. 그 다음에 최대 최소 정리랑 그 다음에 우리 연속의 수열 판정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은연중에 막 쓰이고 있다 이거죠. 이제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시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안에 게 연속이면 부담 없이 바깥에 게 미분 가능하고 미분을 취해가지고 안에 걸 그대로 빼내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수능 문제나 이런 거 보면 안에 거가 막 절대값 x가 돼 있으면 막 적분하기가 뚝 떨어진다 이거예요. 맞죠? t라고 줄까요? 0부터 x까지 이래 있으면 이게 적분하기가 꺼려진다 이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이 안에 게 연속이니까 얘를 미분 가능하고 미분해버리면 절대값 fx가 나온다고 이렇게 단언하고 넘어가야 된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서 요것을 이제 오늘 이렇게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정적분의 기본 정리, 그러니까 미적분 기본 정리 2를 할 수 있으면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엄청 중요한 걸 했는데 제발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고 혹시 이해가 안 되면은 얼마든지 질문을 좀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정리 7은 그러니까 미적분한 기본 정리 1이고 안에 게 적분 가능하면 밖에 녀석은 함수로서 잘 정의되면서 연속 함수까지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얘에 더 나아가서 안에 있는 비적분 함수를 연속까지 줘버리면 밖에 있는 넓이 함수는 미분까지 가능하면서 이것을 미분했을 때 실제로 안에 게 그대로 튀어나오더라 라는 것은 전부 다 조임 정리와 적분의 양치성, 그 다음에 최대 최소 정리, 그 다음에 조임 정리로 증명이 완료가 되더라. 그리고 우극한 개념으로 함수, 그러니까 평균 변화의 극한으로 정의를 통해서 증명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봐지는 겁니다. 이것이 미적분 기본 정리입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정말 달려오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정적분 기본 정리까지 해서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